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세종시가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해마다 각 나라 안전도시를 돌며 개최되는 연차대회가 올해 세종에서 열린 건데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로 인증받은 지 4년 만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아시아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가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당초 2020년 개최를 목표로 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이 지나서야 열리게 된 겁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져 온 25번째 세계 연차대회까지 겸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동안 국제안전도시사업 추진 경험을 국내외 도시들과 공유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오늘의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엔 데일 헨슨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의장을 비롯한 국내외 안전 분야 관계자가 참석해 학술대회와 토크 콘서트 등을 함께했고 대회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국제안전도시 간의 경험 등을 공유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데일 헨슨 의장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현재까지 26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아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And in fact, there are now 28 international safe communities in South Korea that have achieved a 15 to 25% reduction in injury. Both in Korea and internationally, these are no small achievements. 한편 세종시는 지난 2018년 국내에서 13번째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았습니다. 인증 5년차를 맞아 재인증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상병원 세종시 의장의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 사건이 갈수록 전입가경입니다. 지난주 상 의장이 허위 주장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의혹을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병원 의장의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연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지난주 상 의장이 입장문을 통해 성추행이란 허위 과장 프레임을 통한 정치 공세로 매도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앞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추행을 한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한 것뿐인데 마치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것처럼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생각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가 성추행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실제 본인이 피해자라고 밝힌 김광훈 시의원은 성추행 사건이 있던 당일 술에 취한 상 의장이 차에 오르기 직전 자신을 포옹하며 입맞춤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입맞춤을 하지 않으려고 밀어냈으나 일은 벌써 벌어지고 말았고 저는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음주가 가해 애정 표현이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던 동료 의원들이 말소리에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동료 의원으로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반성은커녕 연일 SNS에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정례회가 끝나고 고소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 의장 측은 기자회견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당 동료 의원에 이어 다른 당 소속 의원의 추가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의회 안팎에서 의장직 사퇴에 대한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주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의원들이 같은 당 상병원 시의장의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민주당 시의원들 스스로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약속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재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원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고
또 법적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해당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사건을 확대시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 치중하는 모습이라며 이 사건의 실체가 성추행이라면 이러한 정치 공세야말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성명을 내고 상병헌 의장은 이번 불미스러운 일의 당사자로서 대시민 사과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종시가 한두리교 보수 보강을 비롯해 5개 사업에 대한 특별 교부세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선 12억 원, 송정과 고송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8억 원, 한두리교 보수 보강 9억 9천만 원입니다. 또 장군면 산악교 내진 보강에 2억 1천만 원, 읍면 방범용 CCTV 설치 8억 원 등입니다. 특별 교부세는 자치단체에 예기치 못한 지역 현안이나 긴급한 재난 등 특별한 재정 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에서 교부하는 재원으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GTX-C 노선의 천안 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최근 천안시가 실시한 자체 용역에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GTX-C 노선의 천안 연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 사업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에 있는 게 기본 계획인데 여기에 평택과 천안까지 노선을 연장하자는 겁니다. 이 노선이 연장되면 천안 원도심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1시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또 천안 역세권 도시개발과 재개발이 촉진돼 정부의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물량 확보 계획에도 부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가 추진한 자체 용역에서 노선 연장이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긴 어렵지만 비용 대비 편의값이 1.0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장 구간은 기존 경부선 철도를 활용하는 만큼 사업비가 크게 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시 자체적 용역을 지금 수행했는데 최종 보고를 해보니 1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를 진행해서 대통령 공약인 GTX-C 천안 연장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GTX-C 노선을 천안을 넘어 아산까지 연장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건의서에 따르면 기본계획 사업비는 4조 3,857억 원인데 천안 아산 연장에는 1,16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첫 시도로 지난 8월부터 신정호 아트밸리 순환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저조한 이용객 수가 아산시정 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를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지난 8월부터 신정호 아트밸리 순환버스 시범 운영에 돌입한 아산시. 아트밸리 순환버스의 2달간 이용자는 모두 1,3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22.5명꼴입니다. 이 같은 이용자 수는 아산시 시정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천철호 의원은 2달간 아트밸리 순환버스 운영으로 약 1,400만 원의 손실금이 발생했지만 이용자 수는 한 번 운행에 2명꼴로 매우 저조하다며 이용률이 늘지 않는 것은 순환버스의 정체성과 매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본회의원이 탔을 때 4분이 탔습니다. 관광객은 안 계시고 아침에 차를 타고 신정호에 가서 운동을 하고 다시 오후에 그 차를 타고 집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트밸리 버스의 현실입니다. 이에 박 시장은 신정호 아트밸리의 프로그램이 추가되면 이용자 수는 늘 것으로 생각한다며 방문객이 더 늘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타겟이 수도권 분들을 모셔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홍보 방법에도 아직 익숙하지 않고 또 LG 분들을 모셔오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홍보 수단을 아직 활용을 잘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울러 천 의원은 시범 운영이 끝난 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적은 아트밸리 노선을 따로 운영하기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산 시티투어 버스 행선지에 신정호 등을 포함시켜 효율적으로 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정호나 은행나무길, 현충사에서 큰 공연과 축제가 있는 날에는 토요일, 일요일 테마코스를 그곳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 주말 2대를 할 게 아니라. 이에 박 시장은 자유관광이 늘고 있는 만큼 핵심 관광지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특화 노선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이용자 수를 고려해 우선 11월부터는 30인승 임차형 중형버스 한 대로 운행되는 순환형 코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관광 패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20명, 15명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틈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겨냥해서 만든 거고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점점 더 활성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야심차게 시작한 신정호 아트밸리 순환버스. 시작부터 이용률 저조라는 난관에 부딪히면서 운영 방식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박 시장은 천안 타운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천안역 개량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 제외와 독립기념관 야간 개장을 위한 기능 보강 사업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천안시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불당동 일원에 건립됩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도비 84억 원과 시비 209억 원 등 총 294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공연장과 실내체육관, 직업체험 공간 등이 들어서며 오는 2024년 7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시와 충남 동부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와 동부보훈지청은 지난 11일 6.25 전쟁에 참전해 화랑 무공훈장을 받은 고 이상로 대위의 배우자 임용호 씨의 자택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렸습니다. 한편 시와 동부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올 연말까지 아산 지역 411명의 국가유공자 가정에 명패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입지 후보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는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이 민선 사기 시정대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전히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민호 시장이 인근 주민들을 만났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또 쟁점은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환경 종합타운, 일명 쓰레기 소각장 입지 후보지 인근 주민들과 간담회를 연 최민호 세종시장. 참석한 주민들이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의 불법성을 문제 삼자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면 바로잡겠다고 공언합니다. 시장이 되고 나서도 절차상의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그거는 제가 바로잡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정보공개보호법과 주민등록법에 위반이 됐다는 이 사업 제가 재검토하겠습니다. 법으로 이거 시청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경찰 조사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경찰에서 수사해 보니 법 위반에 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석한 주민들 대부분은 그래도 반대한다고 답하면서 대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환자들이 나머지 전북면의 3천 이상의 전북면 주민들을 대표합니까? 법 절차가 합법적이라고 저희 성동 주민과 전북면 주민은 반대할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따른 건강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친환경적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그 돈으로 과연 그런 친환경 종합타운이라는 시설을 만들 수 있는지, 시장님이 그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제 생각에는 5천억에서 5천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최 시장은 이날 3시간 가까이 진행된 대화를 통해 앞으로 대표성을 띈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 추진 여부를 정하기로 하는 등 모두 4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앞으로 세종시가 사업 추진 여부를 정하는 데 있어 경찰 조사 결과가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대책위가 지난 3월 세종시 관계자와 사업 신청자 등을 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최근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온천천에 그려진 벽화가 노후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 이용을 통제하는 안전차단기 역시 제대로 작동되는 곳이 드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원도심을 흐르는 온천천입니다. 지난 2015년 생태보건 사업 완료로 복개도로 등이 철거되면서 이제는 시민의 산책로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관리입니다. 온천천 위를 지나는 다리에 그려진 벽화. 실은 다 벗겨졌고 자개도 모두 떨어져 나갔습니다.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제는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좀 새로 했으면 해. 좀 깔끔하게. 집중호우 시 하천 이용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차단기입니다. 고리는 끊어져 있고 차단기 줄은 살짝 잡아당겼을 뿐인데 사가서 끊어집니다. 온천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출입구는 모두 17곳. 이 가운데 12곳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데 8곳은 고장나거나 파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나머지 5곳은 보시는 것처럼 아예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의자와 통행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통행하고 있는 자전거까지. 이 같은 관리 문제는 시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맹희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의 쉼터인 온천천의 시설 관리가 서로 떠넘기식의 부정확한 업무로 인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벽화의 관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였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에서는 건설과에서 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시민의 쉼터를 잘 조성해 놓고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빵의 도시는 이제 천안의 새로운 브랜드가 됐죠. 지난해에 이어 2번째 빵빵데이 행사가 지난주 주말에 열렸는데 전국에서 5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들이 아빠, 엄마와 함께 호두과자 틀에 반죽과 호두, 팥을 넣습니다. 틀을 뒤집고 오븐을 기다리자 천안의 명물, 먹음직스러운 호두과자가 완성됩니다. 괜찮아? 어때 맛이? 맛있어? 2022 빵빵데이 천안이 지난 9일과 10일 진심을 굽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천안에서 열렸습니다. 시청 주차장에 마련된 빵 마켓에는 네로라는 유명 빵집들이 한 곳에 모여 전국 각지에서 빵을 사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천안에 유명한 빵집이 한 곳에 모여 있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팀당 9만 원의 상품권이 지급되는 빵집 순례단은 2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행사 이후 SNS에 사진과 동영상 후기를 올려 빵의 도시 천안을 알렸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빵집 100여 곳에선 10%의 할인 혜택이 제공돼 호응을 얻었고 천안에서 생산한 팥으로 만든 양갱과 우유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또 축제 기간에 맞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빵을 개발하기도 했고 시청 로비에서는
베이커리 경연대회 우수 작품이 전시돼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또 지금 업소에서도 지역 농산물을 이용을 해서 이제 건강한 빵과 맛 좋은 빵들을 소비자분들한테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반응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천안시는 빵의 도시 이미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빵빵데이를 전국의 대표 빵 축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빵의 도시 천안을 널리 알리고 우수한 우리 지역 농산물과 연계시킨 빵빵데이를 전국 대표 빵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한편 축제가 열린 이틀 동안 행사장과 제과점에는 5만 명이 넘게 찾은 것으로 집계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독립기념관에는 무려 6만여 점의 기증 자료가 보관돼 있는데요.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이 가운데 34점의 책을 소개하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독립운동가 면함 최익현 선생의 시문집인 면함선생 문집입니다. 면함 선생의 아들 최영조와 문화생이었던 이재윤, 곽한소 등이 선생이 순국한 뒤 수집해 편집한 것인데 간행된 책 중에서도 맨 처음에 나온 초간본입니다. 곽한소 위병장의 손자인 한미반도체 곽노건 회장이 기증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한말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애국지사 최익현 선생의 시문집을 모아 간행한 문집입니다. 자료 안에는 일제 침략을 규탄하는 상소문과 의병을 일으키며 발표한 경문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가 담긴 전정류 34점을 모아 특별 전시를 열었습니다. 독립운동가 박은식이 고종 즉위에서 경술 국치까지 50여 년의 역사를 담은 한국 통사와 하와이 호놀룰루 태평양 잡지사에서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된 자료를 수록한 대한독립혈정기 등도 눈에 띕니다. 독립기념관 자료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그것을 일반 관람객들,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리고자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기증해 주신 분들의 그런 정신을 또 알리고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독립기념관 제7관 특별기획 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오는 12월 4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제21회 외암민속마을 지풀문화제가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아산 송악면 외암민속마을과 저작거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500년 마을에서 즐기는 전통 문화와 지풀의 향연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지풀문화제에서는 우리의 전통 문화인 관혼상제 재연과 마당극 등 상설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또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떡매치기와 강정 만들기 등 20여 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세종시립민속박물관에서 조치원역의 지난 100년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기획전은 조치원역 개통 이후 상업도시로 성장한 조치원읍과 관련한 유물을 전시해 지난 100년의 조치원과 지역민의 삶을 회고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 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 관람비는 무료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험민속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세종시 김장담그기 행사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참가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 행사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도농 상생 공간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김장 수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올해 준비된 물량은 1,200박스로 박스당 절임 배추 20kg과 양념속 8kg이 제공되며 가격은 12만 원입니다. 행사는 도담동 싱싱장터 등 4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참가비 입금 선착순 800명까지만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충청남도와 굿모닝 충청은 다음 달 3일 도청 문화예술회관에서 도내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분야 종사자를 위한 힐링 콘서트를 엽니다.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되는 이날 행사는 황태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과 남인숙 소설가의 일부 강연에 이어 오후 6시까지 2부 공연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